여기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됐죠? 자, 오늘 부가가치세 여러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득세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회계 그 세무이고 분단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해답 올릴 때 아마 2020년도로 돼 있을 거거든요. 2020년도로, 2021년도로 좀 해석 좀 부탁드려요. 괜찮아서 그러니까 좀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날짜는 좀 봐주시고. 자, 보실게요. 신고를 앞으로 이거 그거까지 한 20분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득세 할게요. 그러면 그 예정 신고하고 나쁜데요. 우리가 뭐냐면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가 구분이 돼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먼저 예정 신고 강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사려줄게 일기를. 그럼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가 있다면 이걸 합쳐서 4월 25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래에 대해서만 확정 신고를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10%예요. 나중에 소득세랑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부가가치세는 10%니까 이렇게 뭐냐면 내가 5천만 원 각각 벌든 1억 전체를 벌든 10% 곱하면 어차피 똑같은 세금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신 10%니까. 맞죠?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신고한 게 있으면 요거 어차피 10% 합쳐봤자 같지 않아? 따로따로 하건 합쳐서 하고 같으니까 예정 신고했으면 괜찮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개인 사업자 우리가 항상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이 신고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봐요. 개인보다 훨씬. 아시죠? 그 말은 개인은 도지서만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내가 예정 신고 걸 누락을 한 거예요. 어차피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정 신고 걸 누락을 했다면 예정 신고분을 누락한 거를 확정 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하는 날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정 신고 누락 해가지고. 맞죠?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기 과세 기간, 전기 세액 기간이라는 건 직전 과세 기간 얘기예요.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의 50%를 세무서가 내라고 고지서를 날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과세 기간이 몇 개월이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면 3개월에 나가시면 힘들 거야. 아시죠?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에 50%면 3개월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직전 과세 기간에 50%를 내라고 고지를 날려야 고지서래요. 아셨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래에 대해서 고지서로 납부한 거지 신고는 안 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신고는 제대로 하는 거고, 맞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7월 25일 날 1월 달부터 6월 달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신고해야 돼요. 고지 납부한 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대충 날린 거예요. 맞죠? 대충 날린 거니까 다시 7월 25일 날 개인 사업자는 1월 달부터 6월 달 분에 대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두 번 내는 거죠. 예전 고지 납부한 거. 연대도 내고 여기에 신고해서 또 한 번 내요. 맞죠? 그걸 우리가 두 번 과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예정 고지 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주는 개인 같은 경우는.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은 법인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말 문제만 예비하시는 거고.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2019년도 자, 들어보시기 2019년도
얘가 2기 때는 장사가 잘 됐어.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렇죠. 2019년 2기 때는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으면 직전 6개월 동안. 근데 내가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그때부터 2월 달 정도가 그때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맞죠? 갑자기 장사가 안 된 겁니다. 우리 회사가 술집인데 막 뭐라고 해야죠? 갑자기 이제 시간 제한 걸리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직전과 세기간 장사가 잘 되던 때에 50%를 내라고 고지서를 날리면 그래서 세무공을 때려줄 수 있지.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나쁜 놈 새끼야. 네가 서민을 알아? 세무공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런데 그래서 뭐예요? 이럴 때는 저 전년도보다 직전과 세기간보다 적게 벌었으니까 제가 신고할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깡이 있어. 난 세금에 대해서 워낙 나라에 세금 잘 내야지. 그래서 고지서대로 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예정 신고였거든요. 법인 사업자는. 근데 이게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요. 뭐냐면 개정이라 제가 적어놨죠. 뭐냐면 직전 연도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시험에 말문제만 나올 거예요. 아주 저는 포기하라. 개정됐기 때문에.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 납부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아셨죠? 예정 고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법인 사업자에 가서 알려주세요. 예정 고지 납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정 고지 납부할 거 이제 아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 1억 5천만 원 맞죠?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원래 고지 납부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30만 원 미만이네. 30만 원 미만. 아시죠?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왜냐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들. 배보다 배꼽이 커서. 왜냐면 30만 원 미만의 예정 고지 납부할 때가 5만 원이고 5만 원. 5만 원이면 법인이 여러분들 세무서에 등기 날려야 돼. 등기. 맞죠? 등기 띵띵띵 눌렀어. 여러분들 귀찮아. 아이씨 나가기 짜증나. 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안 나갔어요. 그럼 이제 딱 붙이고 나가죠. 짜증나. 맞죠? 거기 이제 우체국이라는 거기에서 에이씨 해가지고 또 안 와요. 짜증나. 6천 원 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그죠? 5만 원보다 스트레스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고지 납부할 게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개인 사업자가 제가 아까 했었죠.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야 사업이 부진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있죠. 각 예정 신고 기간 이게 올해 3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사업이 올해 3개월이 직전 6개월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요. 아셨죠? 근데 가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2분의 1이라고 장난을 치거든요. 2분의 1은 장난치기 아니지. 뭐냐면 올해 3개월 직전 6개월이면 당연히 2분의 1 미만이면 정상인 놈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2분의 1은 사업 부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원래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 내도록 고지서를 날리는데 딱 2분의 1 미만이면 엄청난 사업 부진은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3분의 1입니다. 장난 안 칠 것 같죠? 칩니다. 2분의 1로 정말 많이 쳤어요. 장난. 아셨죠? 조심. 그리고 얘는 나중에 우리 소득세에서 또 있어요. 비슷한 제도가 중간연합세액이라고. 거기에 또 나옵니다. 아시죠? 그 금액 가급적 낭비하시는 게 신상이 좋을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에 뭐냐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일찍 돌려받고 싶은 자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도 신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시험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 열심히 저 숙제 오늘 낼 거거든요. 오케이, 하셔야 돼. 이론도 보시고 이론 꼭 보셔야죠. 여러분 우리 세계급 때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특히 세무 2급은 실기를 다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근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력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신고서 같은 거 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연말정산이라는 거 하게 될 건데 거기도 입력하는 게 꽤나 많아요. 그러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깜빡깜빡. 아셨죠? 그래서 실기를 다 맞는 사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이 장난을 하면서 자주 특히 세무 2급 그런 거예요. 해결 1급은 다 맞을 수도 있어 실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환급인데요. 요거 출제 잘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출제를 정말 잘해요. 왜냐면 뒤에 있어서요. 그렇죠? 왜냐면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암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자, 해보면 자, 우리가 일반 환급은 말 그대로 예정 신고 때는 안 돌려주고 확정 신고 때로 미뤄서 돌려주는 거 우리가 일반 환급이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 한번 입력했었죠, 어저께. 예정 신고 미환급세 얘기라고. 맞죠,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 때로 미뤄서 해주는 건 예정 신고 기간도 대상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네, 우리가 일반 환급 신고는 내가 과세 기간이 끝나고 즉 1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한다면 6월 30일로부터 25일 내에 저 조기 환급 받을게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세무서가 또라이는 아니죠. 신고했어. 저 빨리 돌려주세요. 저 환급해주세요. 알았다. 널 믿을게. 사랑한다. 저 세무서가 또라이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급 받을 자격이 있으니 자, 이번에 여러분 환급 50 얼마 받거든요. 기분이 좋아졌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 원래 짜증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금 신고나 짜증나고 했다가 환급세 이렇게 딱 놔둬 하니까 좀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러죠. 어쩌라고 되죠? 죄송해요. 개인사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신고를 하면 이제 주의하실 게 30일 내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장난을 치면 이렇게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을 쳐요. 신고 잘 들어보셔야 되고 이거 장난 진짜 많이 쳤어요. 날짜 가지고 신고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한다 이렇게. 그럼 잘났거든요. 아시죠? 30일 배웠거든. 30일. 그 30일이 어떤 30일인지 안 해보고 30일 언제 보인 거야, 여러분들이. 30일 내에 돌려주는 거고 신고는 항상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요. 신고하고 환급은 다른 말. 신고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환급은 저 돌려주는 거고 당연히 신고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일 내에 신고 환급은 30일 이거 앞에 하셔도 이거 말장난 그렇게 맞췄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매출세액이 800원, 매입세 공제액이 1000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우리가 환급세액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요거 마이너스거든요. 세모 표시가 2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안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시 4월 달부터 6월 달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 확정 신고해야 돼요. 맞죠? 확정 신고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매출세액이 1,200원이고 매입세 공제액이 1,850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납부할 세금이 50원이래요. 그럼 납부를 50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 예정 신고 때 200원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확정 신고 때 내 세금이 있으면 예정 신고 때 못 돌려받은 200원을 까줍니다. 까주면 결론적으로 150원을 환급을 받겠죠. 물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우리가 150원을 환급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조배환급이죠, 조배환급.
조기환급 할 때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여러분이 사채의 조기 상환하고 똑같죠. 그렇죠? 일찍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조기환급 대상 세 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사지선다잖아요, 우리 시험은. 맞죠? 다음 중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잘 되거든요. 볼게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억나시죠? 명세율 대상이면 일찍 돌려준다. 맞죠? 왜냐면 외환을 벌어오잖아요. 우리나라 IMF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설비 투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 기억나시죠?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저께 인용했을 때 매입 쪽은 감가상각 자산하고 아닌 매입을 구분하잖아요. 네. 맞죠? 우리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면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죠. 건물, 차량 이름만 들어도 끝판왕들이에요. 비싼 애들. 맞죠? 그럼 매입세액을 엄청나게 부담하기 때문에 조기에 환급해주게 적어라는 거예요. 아셨죠? 조기에 환급해 줄 테니까 저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 그럼 여러분들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이다라는 건 초에 재무구조가 좋았던 거에 써봤던 거예요. 맞죠? 재무구조가 거의 써봤던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거의 망해갑니다. 망해갈 때 법원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어떻게 살아갈게요 이렇게. 아셨죠? 살려주세요 하면 법원이 그걸 보고 얘를 살렸을 경우에 이익이 크면 살려요. 아셨죠? 그걸 우리가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살렸을 경우에 이익보다 죽였을 경우에 이익이 낮더라. 살렸으면 뭔가 회사 국가의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꺼져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걔를 살렸을 경우에 국익이 크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여러분 조선 쪽 이렇게 예전에 많이 갔었을 때 살려줬거든요. 현대기포 조선이라고. 아무튼 거기 이렇게 살려줬대. 아셨죠? 그럼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애들이 내 살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매입 다시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맞죠? 여러 가지 이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은.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야 법원에서 살려줬지만 미안하지만 조기 환급은 안 된다. 예정 신고 때 못 돌려줘. 돌아가. 환급 때 확정 신고 때 돌려줄 거야. 돌아가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러분들. 왜냐면 법원이 이거죠. 법원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 법원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꺼내줬죠. 맞죠? 근데 세무서가 다시 툭 그러니까 술을 놔버려가지고 빠뜨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이행 중인 애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고 살려준 거예요, 법원이. 그럼 그 효과를 유지해 주려면 일찍 돌려줘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요거고요.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자, 조기 환급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똑같죠. 항상 환급은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해요. 아셨죠? 그리고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보다 반 틈이 일찍 돌려줘요. 아까 30일이었을 때는 15일 내에 환급해 주면 15일. 아셨죠? 예, 15일 뭐로 쓰나 15일 내에 신고한다고 장난칩니다. 아시죠? 환급이에요, 환급.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날짜만 빨랑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낚여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기 환급 기간. 이것도 좀 냅니다. 말 문제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월달 내가 1월달에 대해서 조기 환급 받고 싶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1월 한 달간 있잖아요. 1월 한 달간의 거래에 대해서 내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료일로부터 25일 내니까 2월 25일 날 저 일찍 돌려주세요라고 신고를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15일 내에 환급이 돼. 되셨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2개월 합쳐서. 그래서 내가 여기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종료일로부터 25일 내니까 3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15일 내에 돌려주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근데 주의하실 건 얘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죠.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이 겹치게 신고하는 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개월 가능하다고 했지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래대에서 조기 항식은 못합니다. 4월달은 예정신고고 4월달은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둘을 빗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신내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세금 조기환급 기간 보시면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4월 여기 확정신고 기간을 원래 법문구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 불러요. 과세기간의 맨 마지막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이렇게 돼 있죠. 요 2월이 뭐냐면 2개월에 계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회계든 세법이든 뭐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는 계좌가 빠져 있다고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 1개월, 매 2개월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이거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 있잖아요. 요 3개월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매 3개월은 없을까요? 겹치는 뭐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신고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예정 신고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어요. 맞죠? 예정 신고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지 조기 환급 신고라는 용어는 없어요. 별도로 있으니까 조기 환급은 되지만 얘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해 준다는 표현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3개월이 더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 3개월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우리가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라는 별도 표현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은 없는 겁니다. 아시죠? 자, 테스트를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과세자인데 확인할게요. 좀 참아주시고. 자, 뭐냐 이거 했었죠 이미. 뭐냐면 우리 간이과세자가 우리가 4,8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과세유용 쪽하고 부동산 임대 쪽은 탈세가 좀 심하고 좀 제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여전히 4,800만 원 그대로 남겨뒀다. 아셨죠? 그리고 미다라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는 그럼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했고 4,800만 원 이상인 자는 세금조사서 발급했던 거 그대로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 발급 안 한다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해야 된다는 건 얘네들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 왜냐면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어. 맞죠? 직전 연도에 우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가지고 따지는데 신규는 직전 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날 그 기간.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전부터 세금계에서 발급 못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나시죠? 뭐냐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들. 하지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를 하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간이과세 좀 개정이 많이 됐어요. 네, 아시죠? 그래서 간이과세 좀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힘드시겠지만 넘어갈게요. 세법 자체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돈이 되는 건 세법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 배제 이거 좀 위에 올리게 찍으시기 힘드실까요? 자,
자, 뭐냐면 일단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런 사업자는 넌 절대 그 업종만으로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못 받아요. 여기는 업종은 뭐냐면 어디 쪽? 광업하고 도매업은 안 돼요. 사실 도매업은 간이가 못 됩니다. 절대.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도 원래는 간이가 안 되는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은 됩니다. 우리 예전에 떡방학 같은 걸 배웠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 안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절대 간이가 안 됩니다. 돈 잘 번다고 말하면. 아시죠? 그래서 간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매매업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문직은 세법에서 정말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게 세세상의 혜택을 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였잖아요. 그 전문직. 네. 맞죠? 과세고 여기 간이로서 못해요. 아무리 금액이 낮더라도 간이 안 됩니다. 넌 돈 잘 벌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매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간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짱구로 굴린 거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한 사업장은 6천만 원, 한 사업장은 4천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간이냐? 세무서가 도라이는 아니죠. 맞죠? 그럼 합쳐버립니다. 사업장이 두 가지 이상인데 합치자. 했더니 매출에 합치면 1억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바보니? 그럼 안 돼.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자의 공급대 합쳐버려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니까 전체 사업장 가져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개정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원래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 공제가 됐었거든요. 두 개 사업자가. 여기 개정이 돼가지고 얄짤 없어요.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절대. 의제매입세 공제 안 되게 바뀌어버렸어요. 혜택을 8천만 원 올려줬잖아요. 올려줬으니까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중요해요. 좀. 아셨죠? 의제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그 우리 신용카드 기억나세요? 그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카드 발급 거부하지 말고 네가 카드 발급 거부하지 말고 카드로 그 전표를 준다면 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 깎아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1.3%였죠 무조건. 네. 맞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1.3%입니다. 예전에는 2.6%짜리 있었었어요. 작년도까지는 있었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무조건 1.3%.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절대. 세금을 적게 내는데 환급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없어요.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이 잘 속아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왜 안 돼? 그래서 땡 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시죠? 일반 과세자는 내지만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 돼요. 아시죠? 일단 알고 계시고 환급 안 돼. 그리고 왜 환급이 안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 자체가 환급이 발생을 못해요 절대. 아셨죠? 근데 뭐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시험 날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공제세액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간이과세자도 여러분들 그 어떻게 되냐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공급 대가예요. 아셨죠? 자, 전부 다 공급 대가입니다.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급 대가의 0.5%를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0.5%. 아셨죠? 왜냐면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매출한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이 아니에요. 또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종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뭐 전기 쪽을 한다, 뭐 거기다가 다시 5% 이렇게 부가가치 각각 다 있어요. 세금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도 공급 대가의 10%까지 0.5% 이렇게 해줘요. 단순하게 아는 게 이제 별로 중요성 떨어질 거예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안 됐었어요. 세금 계산서 공제가 안 됐다가 됩니다.
뭐 4,800만 원 넘었을 때 여기 교부 받은 경우 이렇게 돼요. 교부 받은 경우 원래는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8천만 원까지 올려줬으니까 기준 수능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쉴게요. 쉴게요. 한 35분 보시면 뭐냐면, 자, 간이과세자는요 과세 기간이 1년입니다. 6개월이 아니에요. 아시죠? 간이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낮기 때문에, 그죠?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정확히 1년이죠, 여러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요 여기 있죠.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래요. 아시죠? 미만이면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4,800만 원도 아닌데 이것도 알고 계세요? 아시죠?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시죠? 이때는 납부 의무는 면제입니다. 당연히 신고 의무는 면제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신고 의무는 왜 면제가 안 될까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그렇죠. 신고해야 상속 아니지. 맞죠? 그래서 잘 나가요. 맞죠? 신고는 면제되더라 이렇게. 아무리 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납부는 안 하지만 신고를 세무서가 알기 때문에. 아시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소득세 여러분들 할게요. 중요한 소득세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47분. 47분? 47분이니까 2시에 시작할게요.